문법도 하긴 할 건데 오답률이 제일 높았던 게 18번이었고요. 이게 전체 오답률이 가장 제일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34번. 34번의 오답률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34번 알고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그런 거 같고, 그 다음에 1번도 오답률 되게 높습니다. 근데 1번도 오답률 높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오답 세 번째였거든요. 이게 왜 오답이지? 그리고 구성이 되게 특이하죠. 앞에 독서론이 없으니까, 그죠? 네. 처음부터 바로 지금 시부터 해서 문학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만 더 뽑아보면 8번. 8번 딱 봐도 크게 씹으면 되죠. 그러니까 7번, 8번의 오답률이 좀 비슷해요. 두 개가. 왜냐면 이게 이제 등급이 애매하게 나온 애들 보면 이 질문은 딱 포기하기 좋은 질문이었고, 그러니까 애들이 볼 때 이 2021년 4월 거는 뭐가 좀 헷갈리냐면 방금 했던 그 인문 질문하고 맨 마지막에 있는 그 기술 질문, 이 두 개가 일단 선택 과목을 제외하면 오답률이 높았고, 선택 과목에서 오답률이 높은 게 35번, 37번. 그러니까 문법에서는 이 두 개 문제 오답률이 높습니다. 35, 37. 잘 피해서 36번 질문.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35, 36, 37 일단 세 개는 보고, 뒤에 두 개는 궁금한 거 있으면 더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18번은 보기는 하고, 그 다음에 비문하고 하나 정도 하면 돼요. 그리고 애들이 볼 때 좀 뭐가 특이했냐면 18번은 구성이 되게 특이했대. 왜냐면 중간중간마다 갑자기 설명이 들어가니까 애매하다는 거지. 읽기도 안 읽기도 그렇고. 옛날 거 보면 다 그러던데요.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얘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스피드 없이 그냥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나오면 대신 뭐가 없냐면 보기가 따로 없죠. 왜냐면 보기 자체를 아예 때려박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지금 여기다가. 근데 이게 애들의 입장에서 좀 짜증나는 건 뭐냐면 너무 길어요 질문이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시간 한 배가 이제 3, 4등급에 좀 쫄린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3등급 자체를 보면 거의 76점이니까 가능합니다. 8점이 못 됩니다 지금. 자, 일단 문법부터 볼게요. 자, 그 35번부터 봐보세요. 자, 35번은 윗그릇 바탕으로 보기에 미치는 부분이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오는데, 자, 이거는 얘기 나오죠. 라온이가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끝내겠습니다는 니은에 속하며 지는 상대방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렇죠. XY 지 형태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끝내다 플러스 개 플러스 씁니다인 거니까 맨 마지막 지가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쓴 거죠. 그 다음 준비하기 기억에 속하며 이때 지는 용언을 명사처럼 기능하게 하고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준비하다가 준비하기가 되면서 명사 모양으로 바뀌었으니까. 대신 기억할 게 있어. 기는 지금 어미잖아요. 그렇죠. 어미는 뭐 할 수 없다. 순사 자체를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뭐 조명서 범위였으니까. 세 번째, 들어가시는 니은에 속하며 이때 Y는 문장의 주체를 높인다. 그렇죠. 들어가시다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C 형태에서 C 플러스 니은이니까 Y가 C가 되는 거고, 의도적으로 C는 높임을 위해서 쓴 거죠. 네. 그 다음 네 번째, 계시는 기억에 속하며 지는 용언을 관형사처럼 쓰게 하고 있다. 그래서 계신의 여기 니은, 얘도 어미죠. 그럼 마지막, 울렸네는 디귿이 아니죠. 니은이죠. 왜냐면 이거 기본형이 울다 형태잖아요. 그 울리에다가 이게 어글보인 거니까 얘가 Y고 내가 G가 되는 거니까. 정답 니은. 이때 Y2 자체가 없죠 아예. 그래서 얘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그냥 찾아서 들어가는데 대신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나눌 수 있어야죠. 각자들.
어미하고 이것들만 정확하게 넣습니다. 그 다음 36번. 가에서 만약 위크에 A부터 C를 바르게 분리한 것은 자, 원숭이가 바나나를 먹고 있다. 이건 뭘까요? 이때 고는 그 C죠, C. 그죠? 아니, 이거 A, B, C로 바르게 분리한 거라고 했잖아요, 문제가. 아, 뭐 한 거야, 지금? 맞다. 그러니까 얘는 C가 돼야죠. 왜? 먹고 있다는 먹다 플러스 있다인데 뒤에 있는 있다가 뭐야? 보조죠. 네. 그러면 고는 연결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라고 돼 있는 거는 C가 돼야죠.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습기를 먹어 눅눅해졌다. 그럼 습기를 안 먹었으면 눅눅해지지 않았겠네? 네. 그럼 나 같은 경우는 인과니까 B가 돼야죠. 그 다음 형은 빵을 먹고 동생은 과자를 먹었다. 단순 연결이죠. 네. 그러면 다 자체는 A가 되거든요. 그 다음 한 꼴을 먹고 당황했다. 그럼 한 꼴 안 먹었으면 당황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럼 라도 뭐가 되는 거야? 인과 B가 되는 거죠. 그 다음 겁을 먹어버렸다. 그 보조. 보조죠. 이건 보조에다 보조죠. 근데 둘이 보조 연결적 어윤태로 연결된 거니까 이 마도 C가 되는 거죠. 그럼 정답 4번 쉽게 나오는데 이거 몇 틀려? 틀릴 게 없는데. 이 문제 되게 쉽거든요. 네. 이거 틀릴 이유가 없는데. 원래는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 7번. 바르게 고른 것은 원격 수업에 활용하게 우리말의 음성을 한글로 변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는데 아래는 이 프로그램의 개발자가 쓴 일제일보이다. 프로그램 원리. 사용자가 한글 맞춤법에 맞게 표기된 자를 표준 발음법에 따라 발음하면 프로그램은 그 발음에 나타난 음료 영상을 분석해 본래에 표기된 자료를 출력한다. 확인된 문제. 프로그램이 입력된 발음과 본래 자료를 출력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아래의 잘못 출력된 사례에서 한글 맞춤법에 표기된 자료와 출력된 자료를 대조해서 교체 탈락, 첨가, 추격 중에 프로그램에 분석하지 못한 음변동 자체가 뭔지 알아봐야겠다. 자, 그럼 첫 번째 끊어지다. 이거 뭐죠? 탈락이죠. 시읒 자체가 없으니까. 네. 없애다. 이건 뭐야? 공부가 시옷이 쌍시옷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교체죠. 등수댕이니까요. 네. 그 다음 피부치 교체예요. 교체. 우덜은 교체예요. 교체. 그 다음 마지막 암탉 탈락. 탈락. 그럼 정답이 1번 나오네요. 네. 두 개밖에 없으니까 첨가하고 추격이 없죠. 네. 이 문제도 사실 오답이 높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교체 안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 다음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den수대기를 안 따져도 되는 문제잖아. 그죠? 그리고 표준 발음도 다 나왔지. 그래서 딱히 뭐 복잡할 게 없나? 그리고 출력된 자료까지 지금 다 나왔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복잡할 게 없어요. 하지만 항상 기억할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뭔 소리? 아 깜짝이야. 소리가 너무 컸는데. 깜짝이야. 그 음운 문제와 그 다음 훈산 문제, 그 다음에 성분의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사실상 이 세 개는 무조건 나와요. 그리고 공색국어는 좀 애매하다. 왜 애매하게 쓰냐면 모의고사는 안 나올 때도 있어요. 통상적으로. 근데 실제 수능은 무조건 나온다. 그 차이가 좀 움직이죠. 사실 지금 보면 35번이 문양성에 가는 거잖아요. 조금씩 걸려있고, 그 다음에 36번 자체도 마찬가지 여기 연결된 거고, 37번 자체는 지금 문면도 연결된 거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문법은 이렇게 세 개만 봐도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자, 38번 잠깐만 볼게요. 네. 38번. 이거 그것만 혹시 하는 줄 알고 있어서 그 어근접사가 좀 나오긴 했는데 한가운데에서 들어가는 한은 뭐야? 어근이야 접사야? 접사죠. 접사죠. 지은이는 이. 접사. 아닌데요? 지은 사람이라는 의미니까 기억은 접사인데 니은은 어근
어근이에요. 아, 지은이. 예, 아. 지은 사람이라는 거니까요. 의미를 하니까 이거 어근이죠. 아, 근데 알밤은 또 뭘까 이거?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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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은 어근 아니에요? 접사예요. 네. 이거 알 모양의 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새로 나온 밤이라는 의미라서 얘 하세요예요. 뭐야? 근데 하나 생각해 볼 때 맨 마지막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마지막에 알사탕 나왔잖아요. 이거는 어근 더하기 어근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알밤 자체는 파생어인데 알사탕은 합성어예요. 달라요. 그럼 이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알 자체가 어떻게 쓰일 때 접사고 어떻게 쓰일 때 어근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알밤일 땐 이거 이런 말과 똑같아요. 핵과일이란 말 뭔지 알죠? 새로 나온 과일이라는 의미잖아요. 얘가 그런 의미로 써요. 알밤이. 동그란 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파생어가 되는 접사 형태고 알사탕은 알 모양으로 생겼다는 거거든요. 모양 자체가. 그러니까 이건 어근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생각할 때 왜 그래요? 라고 물어보는 게 사전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세로라는 의미는 접사를 쓰고 알 모양으로 생긴 거는 어근을 쓰자라고 정해놨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양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뜻을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거 싫어하죠. 싫어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품사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뭐 하나 정도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나온 것 중에 먹다가 먹이가 되면 이거는 동사에서 명사 자체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전미사는 품사를 바꿀 수도 있는데 접두사는 품사를 바꾸는 예가 상당히 제한적이잖아요. 중간고사 때 할 때 보면 뭐 강마르다, 메마르다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데 전미사는 조금 많다는 거예요. 자, 30번은 그냥 안 해도 되고 문제 복잡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거는 꼭 외워야 돼요. 그 기말고사 때 중세고가 들어갈 확률은 적기는 한데 만약에 혹시 들어가거나 그런다면 반드시 주격조사, 관용격조사 중세고가에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고일때 했었긴 했어요. 고일때 뭐 하냐면 주격조사 2는 해요. 근데 관용격조사는 교과서 없을 겁니다. 걔는 그냥 따라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 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18번으로 자와 세계의 관계에 따라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나오면 이거 지문 어떻게 보면 될까요? 시를 읽을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그래요. 왜 그럴까요? 시 뒤에 보는 거나 앞에 보면 시에 대한 해석을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시를 보면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필요한 부분만 보는 거지 굳이 뭐 시에 대한 해석을 미리 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게 시간 낭비니까. 한번 봐봐. 지문에 이렇게 나오잖아. 처음에 늙음은 시주에 등장하는 보편적인 화제 중에 하나이다. 나이를 먹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바꿀 수 없는 필연적인 현상인데 이를 화제로 삼는 시도들에서 화자는 늙음으로 인해 타인과 관계에서 자존심을 상실하거나 서글퍼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늙음을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거나 삶을 즐기며 늙음에 대한 서글픔을 잊고자 하는 화자가 작품에 종종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면 어쨌든 뭐 한다는 거야? 이 설명대로 움직인다면 가나다는 서러움에 관한 얘기거나 아니면 섭리로 얘기하거나 그냥 잊고자 하는 얘기거나 이렇다는 거잖아요. 근데 가나다를 점핑해서 그 다음을 보세요. 그러면 설명 다 나와요. 가나다는 자연물에 끌어들여서 늙음에 대한 정서와 태도를 표현한 작품들인데 가는 무한히 지속되는 자연물에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유흥을 계속 즐기고 싶어하는 화제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 나왔죠, 아예. 그 다음 나는 자연의 변화에 인간의 노화를 견주어 표현하고 인생을 즐기면서 서글픔을 달래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 다는 화자의 상태를 자연물에 비유했지만 순환한 자연과 다른 모습을 통해 늙음에 대한 단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다 나왔네. 자, 그런데 늙음은 노래 작품 중에는 자연물이 아닌 타자를 동원해서 그에 대한 정서와 태도를 표현한 경우도 있다. 그러면 라마 반은 자연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있는 설명을 보세요. 나는 젊고
활력이 넘치는 소년들에게도 세월이 공평하게 흐른다는 것을 자연의 이치로 제시하며 상대방을 설득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고, 많은 덧없는 세월로 인해 늙어버린 현재의 육신과 대비되는 소년시절의 마음을 타자화시켜서 늙어서도 소년시절과 같은 젊은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희망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반은 늙음의 문제를 자신이 모시는 어머니와 관련지어 생각하는 화자인식을 보여주는데, 자신보다는 북방에 계신 어머니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서 효를 실천하고자 하는 성숙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다 나왔네, 주제. 아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 시를 미리 읽을 필요가 없어요. 자, 이상과 같이 가부터 다의 시조들은 자연물과 타자를 통해서 늙음에 대한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자연물이 얘기하는 게 가나다. 나머지는 타자가 되는 거잖아요. 얘기 읽어본다면. 단 이때 타자에는 타자화된 자기도 포함된다. 근데 어떤 게 타자화된 자기를 드러낸 시인지도 이미 뭐 했어? 나왔지, 위에서 말하고. 아주 친절해요. 자연물과 타자를 세 개로, 화자를 자아로 규정한다면 세계와 자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다. 자연물이나 타자를 통해서 화자와의 차이점을 드러낸 경우는 세계와 자아의 이질성에 주목한다. 다름에 주목한 거고, 이와 반대로 자연물과 타자를 통해서 화자와의 유사점을 드러낸 경우는 자아와의 동질성에 주목한 것이다. 그리고 자연물이나 타자를 통해서 화자와의 차이점의 유사성을 함께 드러낸 경우는 세계와 자아의 이질성과 동질성을 모두 고려하는 사고의 바탕을 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제 18번.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가에서 1월과 장천은 화자의 짧은 인생과 차이점이 드러나 세계와 자아의 이질성이 나타나고 있다. 만약에 차이점이 이질성이 맞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앞에만 확인하면 돼. 1월과 장천 자체가 화자하고 과연 차이점이 있는가만 판단하면 되죠. 그럼 가에서 간단하게 보면 되지. 1월의 문난이 장천은 무슨 일로 배고서 주색의 못슬픈 이 몸을 쉽게 늙게 하는가. 그러면 1월에 묻는데 구만리 장천에 무슨 일로 싫고 미운 이 몸을 늙게 하는가. 그럼 얘네들은 나를 늙게 만드는 거고 얘네는 안 늙는다는 얘기잖아. 그렇잖아. 얘네한테 물었는데 왜 나만 늙어? 이랬잖아. 그럼 얘네는 안 늙는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차이점이 맞네. 하나는 늙고 하나는 늙지 않았으니까. 그럼 두 번째, 청산은 황산으로의 변화를 통해서 화자의 유사점이 드러나 동질성이 드러나고 있다. 유사점이 드러난다면 무조건 동질성이죠. 네. 근데 이건 안 봐도 돼. 시를. 왜? 대놓고 써있잖아. 청산은 황산에서의 변화인데, 그러면 사람도 젊었을 때와 늙을 때로 변한다는 얘기잖아. 앞에 얘기들 계속 노년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시를 안 봐도 무조건 유사점이네. 둘 다 시간 흐르면서 변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시를 안 봐도 돼요. 하지만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갈 때는 청산인데 올 때는 황산이구나. 변했네. 자, 변했잖아요. 그죠? 진짜 변했네. 근데 이번에 실제 시험할 때는 이렇게 시 확인 안 해도 돼요. 이 안에 대놓고 나왔잖아. 변화되는 거라고 해. 그럼 변화되는지 굳이 확인할 시간을 뭐라고 하죠? 뭔가 불안하잖아요. 여기서 불안할 필요 없죠. 확실하게 알려주는 걸 보면 불안하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적설은 동풍이 불기 전에는 화자와 유사점이. 근데 이거는 이렇게 보면 불기 전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이건 읽어야 돼요. 그 다음 불고 난 후에는 차이점이 드러나 동질성과 이질성이 함께 나타난다. 그러면 답을 보세요. 동풍이 문득 불어 눈을 다 녹여버리니 사면의 청산이 내 얼굴이 나타난다. 기못해 해묵은 서린을 녹을 줄을 모른다. 그럼 내 귀 밑에 있는 해묵은 서린은 그건 뭐를 의미하는 거야? 흰머리. 백발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귀 밑에 있는 해묵은 서린은 저기 하얀 거니까 백발이잖아. 백발을 비유한 거야. 그냥 뭔가 약간 상징적인 건 줄 알았는데. 맞죠? 백발을 상징하는 거잖아. 그런 거 말고 뭔가 무한성 뭔가 그런 걸 상징하는 건가 했는데. 아니야, 그냥 흰색이라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그 서리에다 비유한 거 되게 많이 나와요. 시조에 보면 늙은 얘기를 할 때. 그러면 동풍이 불기 전에는 흰머리가 있으니까 유사점인데 불고 난 후에는 흰머리가 사라졌으니까 얘만 차이점이 생겼다. 왜냐면 바람 분다고 해서 화자의 흰머리가 사라지진 않잖아요. 저도 그러고 싶지만 그러지 않네요.
그죠? 정답 3번도 아니네. 그 다음 네 번째. 소년은 소년의 행락 시절이 유연하다면서 화제에 있었죠. 이것도 안 봐도 돼. 당연히 소년의 행락이라는 게 무슨 뜻인데? 소년 시절의 즐거움이라는 거잖아. 그리고 이거는 생각해봐. 이 시 자체들이 다 늙음에 관한 얘기 한다는 얘기잖아. 네. 그럼 당연히 소년의 행락은 유연한 게 맞잖아. 언젠가 늙어질 거니까. 그리고 맨 처음에 읽을 때도 시간을 잡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럼 무조건 유연하다는 얘기네. 그 다음 소년의 행락의 시절이 현재 느리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체험이 들어가고 있다. 그렇지. 화자는 여기서 무조건 늙은 사람이었잖아. 그러면 소년들은 유한한 뭐 하고 있는 거야? 소년 자체를 즐기고 있는 애들이니까 유한하다는 건 나랑 공통점이지만 소년의 즐김은 나하고 차이점이죠.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것도 시안 봐도 돼. 해놓고 나왔잖아. 그 다음 마지막. 마에서 마음은 소년 시절과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화자의 유사점이 있다. 근데 이 마음이 소년 시절과 변함이 없는지는 시를 조금 봐야죠, 이건. 그 다음 소년 시절 이유와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드러나 동지성과 이지성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 말을 볼게요. 늙기 서러운 줄은 모르나 늙었거든. 봄빛이 덫이 없어 백발이 저절로 났구나. 그러나 소년적의 마음은 줄어든 적이 없구나. 그럼 나는 소년 시절의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 거야? 안 갖고 있는 거야? 하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그럼 소년 시절 이유 다르다? 아니죠. 소년 시절 이후에도 내 마음은 계속 같죠. 몸만 늙은 거지 마음은 같잖아. 그럼 이건 차이점이 아니지. 그러니까 뒤에만 틀린 거예요. 이질성이 없어. 그래 정답 5번. 자, 요것도 이제 공부하는 김에 17번을 같이 봐볼게요 한번. 이 두 개까지만. 자, 17번. 유흥을 계속 즐기고 싶으나 인간의 삶이 유한한 건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마음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주세에게 못 슬픈 이 몸을 쉽게 늙게 하는가. 이게 주세이 뭐예요? 주색. 주. 술주. 아, 술이야 술. 주색 그러니까 술 기운에 싫고 미운 이 몸을 쉽게 늙게 하는가. 그러면 결국 뭐하고 계속 늙어지니까 유흥을 계속 즐길 수가 없잖아. 언젠가는 뭐 할 거니까. 계속 늙다 보면 죽어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유한하다는 안타까움이지. 그 다음 미은. 노년의 자연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삶을 즐기면서 서글픔을 달래는 화자의 태도가 들어있다. 도와라. 저리 된 인생이니 어이하니 놀고 어쩌겠는가. 그냥 놀자는 얘기잖아 이거. 자연도 변하는데 나도 결국 늙을 거고 그냥 늙으면서 받아들이자 이런 얘기니까. 맞는 얘기고. 세 번째. 순환한 자연의 원리를 인정하면서 늙음에 대해서 한탄하던 자신을 후회하는 화자의 모습이 들어가고 있다. 사면이 청산. 내 얼굴이 나타난다. 이건 뭘까? 제가 이거 시를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동풍이 문득 불어 적서를 녹여버렸대. 첫 번째 줄에 볼 때. 그래서 청산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첫 번째를 보면 이렇게 산이 있었는데 여기에 일단 이렇게 눈이 있었던 거야. 근데 동풍 자체가 불었잖아. 이런 식으로. 그럼 뭐가 사라진 거야? 눈 자체가 사라진 거야. 그러면 처음에 여기는 뭔데? 백설 자체가 쌓여있는 눈산이었는데 여기에는 백설이 사라지니까 원래 푸른 색깔이 나왔다. 이 뜻이야. 이해돼? 아, 청산이 청산. 그러니까 눈 자체가 없어지니까 푸른색이 남았다는 얘기지. 왜? 동풍 자체가 본인 얼굴이 아니라 왜 본인 얼굴이야 이게? 저는 내 얼굴 이런 줄 알았어요. 아니지. 청산이 너의 얼굴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요? 이렇게 해봐야지. 청산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내 얼굴이 왜 나타나?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문맥으로 볼 때 이 너 얼굴은 청산의 얼굴이 나타났다는 거잖아. 산의 얼굴이 원래는 흰색이 아니었는데 동풍이 보니까 원래 흰색이 아닌 색깔이 나타났구나. 김희태 행복은 서리는 즉 나의 김희태 행복은 서리는 녹지 않는데 산에 있는 눈은 녹는구나. 이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을 후회하는 모습이 디귿에 게 아니라 청산은 나와 다르게 흰 색깔이 사라지는 애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리을. 세월이 흐르면 공평하며 누구나 늙을 수밖에 없다는 자연의 이치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드리고 있다. 그래서 리을. 공범된 치우침이 없는 하늘 아래
낸들 얼마 있으면 너희들이 얼마 있으면 저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럼 너희들도 얼마 있으면 뭐 할 거야? 늙어질 거라는 얘기잖아. 누구처럼 나처럼. 이거 되게 나쁜 얘기네. 그러니까 누구나 결국은 저물 것이다. 즉 늙을 것이다. 저문다는 건 시간이 흘러가서 늙는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 마지막 미음.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에 나이가 든 자신의 모습을 인정 화자의 상황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백발이 전환한다. 늙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고전을 보면 백발이라는 말은 전부 다 뭐로 쓰인 거냐면 늙음으로 쓰인 거예요. 물론 여기들에서 무조건 백발이다 늙었다는 건 아닌데 늙음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이런 게 많아. 내가 백발이 자꾸 많아진다. 나라가 걱정이에요. 그러면 그건 근심 걱정이야. 그래서 상황에 따라 백발은 늙음을 의미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근심 걱정을 의미할 때도 있어. 사람이 근심 걱정이 있으면 백발도 생긴다고도 하잖아. 너는 근심 걱정이 없구나. 아니 염색했어? 네? 언젠간 하겠지. 아니 흰머리 많아요. 안 보이는데? 안에 있어요. 안에. 아, 네. 나중에 염색하면 좋겠네. 나도 염색 안 한 거야 아직. 나는 그렇게 흰머리가 많지는 않아. 조금씩은 나긴 하는데 이제 검은 콩 먹고 있지 그래서. 효과 있어요? 모르겠어. 그냥 먹어본 거야. 나 심지어 탈모 방지약도 지금 먹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고 일단 먹어보는 거야. 종로까지 가서 먹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아 자꾸 머리가 막 그 부분 탈모처럼 중간에 뻥 삐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 집안이 근데 원래 대머리가 없거든. 그럼 둘 중에 하나지. 나는 주워왔거나 아니면 신경성이거나. 집안 자체가 유전적으로 원래 대머리가 없거든. 흰머리도 잘 안 나. 우리 어머니도 70인데 거의 흰머리 없어. 엄마만 흰머리 바글바글. 우리 집도 와이프만 흰머리 바글바글. 그 와이프 흰머리 보면 되게 늙어 보인다. 나이가 어린데. 물론 한 살밖에 차이 나긴 하죠. 자, 앞에 7번, 8번은 같이 볼게요. 앞에? 예, 앞에 7번, 8번. 일단 이게 좀 오단을 놓기 때문에 8번이 압도적으로 높긴 해요. 사실 7번보다 8번 자체가 좀 더 복잡한 이런 게 없는데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이건 한문에 중계산점으로 써요. 그죠? 이런 경우가 사실 거의 없죠. 한문에 두 개를 두는 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문을 포기한 애들은 되게 멍청한 애들이야. 무려 두 개를 틀리면 6점이 날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1등급 애들은 무조건 이거 달라붙어요. 근데 4등급 애들은 패스하죠. 3점 무조건 패스. 그러니까 이게 1등급의 머리 기다림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점수를 발급하는 애들이냐 아니면 틀리라고 발버둥 치고 있는 애들이냐. 물론 일부러 틀리라고 발버둥 치는 건 아니겠지만 끈기와 인내도 필요하다. 그런 거 보여주는 거죠. 자, 7번. 윗글을 이해하기 위해 학습지를 보이다 윗글 읽은 학생의 보게 되는 보는 거는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사건 요지. 피고인은 소지가 금지된 화학류를 허가 없이 소지해서 현행법으로 위반되었다. 헐. 허가 없이 소지했으니까 당연히 위반으로 기소되었죠. 증거 1. 유효한 압수수색 자체가 없이 압류한 화학류래. 생각해봐. 증거 1은 유효한 압수수색 영장이 없이 압수했어. 그럼 뭐가 없어? 당연히 증거 능력이 없죠. 네. 적법하지 않잖아. 그러면 증거 지금 이렇게 1-1이잖아. 즉 증거인의 기초로 획득한 압수물 사진. 그럼 이것도 당연히 증거 능력이 없어야지. 얘도 없는데 얘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쁜 거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안 돼. 선생님 제가 저 때렸어요. 증거 있어? 제 입이 증거입니다. 일단 안 된다고. 자꾸 입으로 떠들기만 있는데 안 될까 그거. 그 다음 반대로 국가나 경찰이나 얘네들도 강압적 수사는 돼야 안 돼? 안 돼. 이런 거야. 그러니까 강압적인 자백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막 두둑이 패면서 네가 했어 안 했어! 쳐맞을 거야! 이거 무서워요! 했어요!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 다음 증거 2.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자백 제출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법정에서 이루어진 목격자의 진술이라고 해서 증거 3도 나왔죠. 자, 판결 요약. 증거 1은 사실 인정의 자료에 쓰일 수 없고 이에 증거 1-1 또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증거 능력 없다고 확인했죠. 그의 증거 2, 3은 나왔어. 얘네들은 적법하게 수집돼 라고 나왔지. 인정사실에 자료할 수 있는 증거들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어쨌든 그래서 피고인 자체는 무죄. 그죠? 자, 그럼 1. 법원은 1과 1-1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이나 단절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니까 둘 다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지. 이 사이가 만약에 단절해서 생각하면 얘가 안 돼도 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얘가 안 되니까 얘도 안 돼. 그러면 둘의 뭘 인정한 거야. 인과성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추리 판단으로 보면 돼. 1번 정답 아니야. 안녕하세요. 조금만 이따 보세요. 지금 3학년 수업하고 있어. 너 어떻게 왔어 오늘? 저 오늘 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애들 다 안 오는 거지. 아, 네. 아니야, 술고 올 거야, 술고. 어제 애들 그냥 자기 롯데로 왔다 갔어 다. 오늘 뭐 소풍이 아니지. 수련회 체험학습 체험했어요. 간다고 어제 책도 안 받고 그냥 부담을 하고 오더라고. 아, 그래서 너 할 줄 알고 영상 보내야 되나? 그랬어. 밖에서 있어 좀만. 네. 그다음 두 번째, 법원은 까먹었다.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는지를 판단하는데 이 둘을 사용했다. 말이 안 되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바로 위에 보기에 나왔잖아. 그래서 인과성을 바탕으로 얘네들은 둘 다 안 되라는데 갑자기 이거 왜 사용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는 판결 요약 안에 이미 정답이 2번이 나와. 그러니까 나는 얘 왜 3점 줄 잘 모르겠어. 너무 심한 문제가 길어서. 생각보다. 차라리 8번은 3점 줄만해. 그러니까 3점짜리가 우리가 이제 판단할 때 무조건 난이도가 꼭 높거나 그런 게 아니야. 왜냐면 사례제 시험으로 들어가면 어쨌든 읽어야 되는 거니까 읽는 것도 난이도에 포함시키는 거니까. 그럼 세 번째, 법원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사용하여 1-1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일단 뒤에는 맞는데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는 말을 생각해봐. 위법되게 수집된 증거는 배제한다. 그냥 이런 뜻이잖아. 그리고 이게 지문에서 물론 네 번째 문단에 보면 그 얘기 나오지만 그걸 보지 않아도 이 단어의 뜻을 알면 이건 적법한 게 좀 더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가지고 하면 얘도 적법하지 않은 거잖아. 그냥 바로 판단이 돼. 이걸 굳이 지문까지 보면서 판단할 필요는 없단 말이야. 네. 그 다음 네 번째, 법원은 증거 2가 신체적 정신적인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거를 인정했으니까 뭐 할 거야? 적법한 거라고 얘기한 거지. 만약에 압박을 했었으면 적법하지 않았을 건데 적법한다는 거 자체가 압박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 마지막 5번, 진술 증거인 이상을 전문 증거가 아니라고 봤다. 요거만 좀 지금 확인해야지. 왜냐면 전문 증거가 문제는 보기에 안 나왔으니까. 분명히 진술 증거는 맞아. 자백 진술과 목격자 증인의 진술인데 전문 증거라는 얘기는 어디 나와? A에 처음에 나오죠. 전문 법칙은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원칙이다. 전문 증거란 피고인 증인 사안을 체험한 자가 구두로 진술한 증거 가운데 법정에서 직접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얘네들은 어디서 이루어졌어? 법정에서 이루어졌지. 그럼 전문 증거가 아니지. 전문 증거란 법정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진 타인의 형태로 나온 거고 얘는 대놓고 아예 법정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반대로 얘기한 거니까 맞는 얘기지.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8번은 한번 A를 다시 보고 다시 8번을 볼게요. 자, A 두 개 문단밖에 없죠. 근데 이것도 항상 이런 문제 보면 느끼는 게 있지. 이게 사람 약 올리는 문제야. 왜냐면 A만 갖고 답이 안 나와. 항상 보면 A만 갖고 답을 줄 거면 3점 안 줘. 2점 주지. 근데 이렇게 딱 묶어놓는다는 얘기는 페인트를 주는 거잖아요. 항상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 그 안에서. 그래야지 우리가 확실한 100점이 더 근접된 형태가 나오는 거거든. 자, 전문 법칙은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원칙인데 전문 증거란 피고인의 증인 등 사안을 체험한 자가 자기 고도로 진술한 진술 증거 가운데 법정에서 직접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전해진 걸 말한다. 이러한 전문 증거는 구두로 전하는 전문 진술과 서류인 전문 서류가 있다.
그래서 전문 증거는 진술 증거를 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편집 조작의 우려가 있거나 전문 증거에 대해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인에 대한 반대심을 할 수 없거나 전문 증거에 대해서 법관이 법정에서 진술자에게 직접 묻고 답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언어적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등이 전문법 측의 근거로 꼽힌다. 다만 전문 증거임에도 피고인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데 동의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를 증거동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뭐한 거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증거동의가 안 된다는 얘기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분명히 전문 증거는 뭐가 갈 수 있다?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냥 뭐 드라마 보고 되게 잘 나오죠, 그죠? 요새 법 드라마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소년 심판 이런 거 보면 법에 생각보다 좀 알 수 있는 거 같아요. 요새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거 소년법 이런 거. 이거 하고 이제 저는 솔직히 그 촉법뭐 이거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도 살인할 수 있어요. 사람 해칠 수 있고 충분히 사람이 약올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7살까지만 8살부터는 안 돼요. 이건 제 생각. 8살부터는 이미 살인 판단 가능. 7살은 왜요? 7살까지 아직 초딩이 아니니까 살인 판단 약간 덜 가능. 8살은 초딩이니까 가능. 왜? 학교 간다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8번에 나오죠. 형사소송법은 전문 법칙의 예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진술 당시와 그 이후의 정황에 비춰 원래의 진술이 고스란히 법정에 전달되었을 것으로 믿을 수 있을 때 그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그렇죠. 이건 조작이 없는 거니까. 조작이 없다면 당연히 인정해야죠. 예를 들어 08기 이래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 가를 보면 재밌는 게 있네. 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네. 그러면 기재된 조서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전문 서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는 뭐가 인정된다? 증거 능력 자체가 인정된다 라고 나와줬어요. 그리고 원래의 진술 및 그와 동일한 수준의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전문 증거라도 사용할 수 있을 때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그렇죠. 다른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인정하는 거지. 그 다음 진술을 필요로 하는 자가 사망, 질병, 행방불명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진술에 따른 전문 증거가 이에 해당된다. 그럼 나 같은 경우는 뭐 나왔어? 그 진술을 하는 전문 증거. 포인트는 진술에 있네요. 자, 그러면 1번. 가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원래의 진술이 담긴 전문 진술. 땡. 그죠? 네. 가는 아까 조서라고 했으니까 서류라고 해야지. 그래서 이건 진술과 서류라는 말 자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럼 탈락. 두 번째. 가가 전문 법칙이 외로 인정된 것은 원래의 진술이 법정에 전달될 때 다른 사람에 의해서 편집 조작되지 않았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분명히 A라고 나오는 두 번째 문단에서 진술 증거를 전한 사람에서 편집 조작의 우려가 있거나 또는 반대심을 할 수 없거나 또는 법정에서 진술자에게 직접 묻고 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가 뭐한다?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반대가 되면 증거 능력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맞는 얘기네. 얘가 정답. 세 번째. 반대심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A에 나왔잖아. 근데 갑자기 있다고 했으니까 증거를 거꾸로 뒤집고 있는 거고. 이상한 애지 얘는. 네. 그 다음 네 번째. 나가 전문 법칙의 예로 인정되는 것은 일단 인정되긴 하지. 네. 왜냐면 나 바로 앞에 인정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인정되는 게 맞아. 근데 법관이 진술자의 문답을 통해서 원래의 진술과 동일 수준의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직접 묻고 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다라고 D라고 나와 있는데 나오지만 그냥 결국은 이거라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뭐 한다는 거야? 인정한다는 거잖아. 왜냐면 다른 게 지금 없다고 얘기 나왔으니까. 왜냐면 가 다음에 원래의 진술 및 그와 동일한 수준의 증거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인정한다면 결국 뭐 할 거야? 4번처럼 원래 진술과 동일 수준의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라도 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그다음 마지막 둘 다 피고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 법칙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다. 뭔 소리야?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보 법칙 예외가 아니라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정보 법칙 예외 형태라고 바꿔야지. 그러니까 5번도 안 되지. 네. 피고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어. 그게 아니지.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게 아니라 증거 능력이 인정됐다고 해야지. 거꾸로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5번도 되게 별거 없어. 그래서 이거는 가하고 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 바로 앞에 인정된다. 나 바로 앞에 인정된다. 그래서 이 앞에 인정된다. 인정된다. 여기가 포인트야. 실제로. 얘네들이 실제로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 앞에서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서 인정이 안 된다고 얘기 나오거나 인정 안 된다고 얘기 나오면 이게 또 달라지는 거지. 이렇게 보는 거지. 자, 이 정도까지만 이 두 개 문제 봐도 되겠네. 하나만 더 볼까? 딱히 볼만한 거 없는데. 딱히 볼만한 거 이거 별거 없는 문제. 이거 별거 없는 문제고. 아, 그 문제만. 하나만 보자. 33번만. 33번만. 볼게요. 여기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33번에 보면 JPG의 형식의 샘플이 이야기하는 활동으로 얻은 결과로 적절하다는 거예요. 자, 1번 가에서는 색상 정보가 하나도 추출되지 않은 점이 있다. 원이에 제가 할게요. 왜요? 제가 하고 있잖아요, 이 그림을. 네네. 그럼 보면 여기서 이렇게 의미 표현이 있잖아. 네. 그 다음 여기서도 이렇게 표현이 되지. 그러면 이 흰색은 뭐 하는 거야? 흰색들은 색상 정보가 추출되지 않는 거지. 네. 왜냐면 이렇게 얘기 나온 건 추출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된 거는 추출 자체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1번 선지에서 이게 1행이고 이게 2행이고 이게 1행이고 이게 2행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면 가에서는 색상 정보가 하나도 추출되지 않는 게 2행이죠. 네. 그러니까 1번 정답 아닙니다. 그 다음 나의 샘플링을 JAB로 나타내면 4대 1대 1로 표현할 수 있다. J, A, B. J는 뭔데? 앞에 질문대로 보면 가로가 수개수 얘기하는 거지. 네. 가로가 몇 개인데? 4개요. 4개. 그 다음 A는 뭐야? 첫 번째 행에서 추출된 거. 검은 거 하나지. 네. 그럼 1이네. 그 다음 B는 두 번째 행에서 추출된 개수. 하나네. 4, 1이지. 바다에서. 맞아요. 그러면 얘는 뭘까요? 얘는 똑같이 4, 2,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2번도 아닙니다. 세 번째, 샘플링 비율이 다르지만 추출된 색상의 정보는 동일하다. 그렇죠. 샘플링 비율은 4, 2, 0이고 얘는 4, 1인데 다르잖아. 하지만 두 개. 개수는 똑같네. 그러니까 3번도 정답 아니죠. 네. 단순 잡는 문제. 그 다음 4번 가나는 추출된 12와 CR의 각각의 개수만큼 Y가 추출된다? 아니야. 네. 이건 지문을 봐야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네 번째 문단에 보면 이게 왜 이렇게 길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줄부터 나오죠. 그래서 샘플링에서 밝게 정보를 나타내는 Y는 모두 추출되고 색상 정보를 나타내는 CB와 CR은 인간의 눈이 색상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만 추출된다. 그럼 Y는 다 추출, CB하고 CR은 일부 추출. 이게 맞는 거네. 그럼 4번 거꾸로 얘기하고 있네. 이 줄의 개수만큼 Y가 추출되는 게 아니죠. 이거 개수보다 Y 추출 개수는 무조건 더 많아야 돼요. 정답 4번. 그 다음 마지막 색상 정보가 일부만 추출된 것은 즉 12하고 CR이 일부만 추출된 것은 방금 읽은 대로 인간의 시각적 특성이 나온다. 같이 가는 거죠. 네. 정답 4번. 이 문제가 왜 오답이 높은지 모르겠어. 다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예? 왜 모르는지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러니까 원래 알고 나면 모든 게 다 쉬워요. 알고 나면. 근데 알기 전에 좀 어렵고 문법은 대신 알아도 짜증나는 게 있죠.
이게 왜 어미야? 이게 왜 접사야? 몇 개 좀 외워야 돼요. 문명적으로 외울 게 좀 있는 거니까. 근데 앞에는 그런 게 좀 떨어지죠. 문학은 개념을 좀 외우긴 해야 되지만 비문학은 그럴 것도 없어요. 만약에 연세법이 뭔지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 가끔 연세법 그냥 나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열거법과 차이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표현상의 특징들은 개념들을 외우긴 해야 되지만 이런 거는 내가 양자를 미리 뭐 외울 필요까지 없잖아. 그러니까 비문학이 개념은 안 해도 되는데 정보 자체를 명확하게 읽어내는 게 필요한 거고 왜 이렇게 그다음 문학은 개념을 좀 탁자고 들어가는 게 편하다는 거지. 아무래도.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